셀트리온 화일 플러스 2.89% 상승, 제약은 플러스 4.2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진펜트라가 미국의 2위 PBM 업체에 등재된 재료가 오늘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전일보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규모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626억의 매수, 기관들은 549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1852주 매수였고요. 단기적으로는 19만 4천원대에 놓여있는 고점의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담감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한편 제약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은 13억 매수, 기관들은 31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닝 시즌이긴 합니다만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진펜트라의 미국에서의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진펜트라가 2위 PBM 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바로 삼성증권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가장 나름대로 보수적이었던 삼성증권에서 진펜트라의 PBM 등재 모멘텀에 따라서 시각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이제는 레벨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목표 주가를 25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2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21만원의 목표 가격을 25만원으로 상향을 시킨 것이죠. 오랜만에 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의 판매가 본격화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24년 전체 실적에 대해서는요, 매출액은 3조 7,669억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시한 3조 5천억대보다 더 높은 매출액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54.1%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5만원으로 상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고성장 구간에서 밸류에이션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추이 전망에 대한 표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24년 올해 3조 7,670억 원을 전망을 한 것이고요. 이 가운데서 바이오 시밀러 쪽의 매출액을 3조 96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8,555억이죠. 지난번에 비해서 상향을 시킨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올해 3,200억으로서 아직까지도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4,1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5년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아지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향해서, 그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가 25만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을 지금 봐야 하는 이유로서는요, 첫 번째,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미리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서는 24년부터 27년까지 고성장 구간에서 밸류에이션도 확장이 될 것이다. 밸류에이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27년까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요, 합병 이후에 매출 원가율이 개선이 됐다는 측면이죠. 24년 셀트리온의 매출 원가율은 52.6%로 예상이 되지만 25년에는 37.8%로 빠르게 개선이 된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이 합병 이후에 재고를 재평가하고 그리고 생산량을 합병 이후인 올해부터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나갔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직접 판매가 안정화되면 셀트리온의 이익률은 40%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거 상당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익률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영업이익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29일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와의 등재 계약을 발표를 했다. 진펜트라는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신약과 유사하게 매년마다 물가 인상률 3% 수준의 약가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이기 때문에 매년 물가 인상률 3% 수준 이하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되면 IRA 법안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수준에서 약가도 계속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처방 수량도 늘어나면서 또한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평가하는 것은요, 유럽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진펜트라 역시 성공이 기대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4년 만에 매출 규모가 8배에서 9배 성장을 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셀테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부분의 매출액은 회사 측에서는 3조 5천억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쪽의 매출액만 봤을 때는 3조 96억이다. 따라서 약 4천억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베거젤마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에서도 회사 측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죠. 이에 비해서 유플라이마와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핵심을 보시면요. 진펜트라는 PBM과의 추가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진펜트라에 대한 추정치는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1위 업체와 3위 업체 쪽에 2분기 내로 아마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다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현재 유플라이마는 두 군데 돼 있잖아요. 공보험 쪽에서 옵텀 RX 그리고 사보험 쪽에서는 아마도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역시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일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삼성증권에서는 아예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이고요. 유플라이마는 대형 PBM 두 군데 들어간 반면에 오리지널인 휴미라는 등재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죠. 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는 대형 PBM 쪽의 등재 여부, 언제 추가적으로 두 군데 더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매출 규모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에서 추정을 하는 것은요. 진펜트라의 매출은 1조가 넘는 시점은 26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1조 5천억이 넘는 것은 28년 그리고 2030년이 가면은 2조대의 진펜트라 매출이 미국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다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셀테리온의 전체적인 실적은요 24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인데 기간 가운데서 핵심은 27년까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매출액의 증가 각도도 그렇고 영업이익의 증가 각도도 그렇습니다. 2028년부터 해서는 각도가 조금 완만해진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고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초기 출발 시점이 바로 24년 올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저점이란 측면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너무 멀고 27년까지도 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7년까지도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리지널들이 만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점이 바로 인플릭시마 쪽에 램시마가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로서 출발을 유럽에서 한 것이죠. 그 이후 2021년까지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2022년, 2023년까지는 약간의 정체 국면이었죠. 그러나 24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출발이 되는 상황이고 2027년, 2030년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7년 이후에는
키트루다가 또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역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체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잘 적응해서 편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24년 올해부터 출발 시점이란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인데, 제약과의 합병은 당초 예상보다는 늦춰질 가능성이죠. 합병 비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반대가 많기 때문이고요. 셀트리온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적을 했죠. 제네시스 1호 펀드의 향후 행보 그리고 경영권 승계 여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증권은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월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목표 가격 25만원, NH에서 22만원에서 25만원, 대신증권에서도 20만원에서 24만원, 키움에서도 19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 컨센서스는 23만 4천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적정 주가는 높아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5일간의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월 30일 날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규모도 증가를 했는데, 그동안 연기금이 꾸준히 계속 많이 사왔는데 투신과 금융 투자에서도 매수 규모를 확대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진펜트라의 PBM에 대한 등재, 또 추가적인 등재, 이러한 기대감으로 좋아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유플라이마 역시 미국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와는 달라질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박스권 고점대에 부딪히는 시점이 온 것이죠. 여기가 19만 4,100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9만원 선을 넘게 되면은 단기적인 저항은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월봉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요, 4월달 월봉은 아래 꼬리가 긴 상태에서 몸통이 좁혀진 모습이잖아요. 4월 말로 오면서 올라가면서 밑에 꼬리가 길어지면서 몸통이 작아진 것이거든요. 저점에서의 매수의 힘이 강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일단 상승을 하고 나서 최근까지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단 상승을 출발하는 시점이 바로 5월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5월 장세는 단기적인 조정의 우려보다는 긴 시각에서 2단 상승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